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산 인프라코 매각 흥행과 수혜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제가 세계적인 건설 기계 기업의 탄생인데, 요건 뭐 현대중공업의 매각이 될 거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8월 8일에 글을 적었었는데, 이 8월 8일에 두산 인프라코 관련해서 글을 적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 8월 8일 이후에 주가가 어쨌든 조금 올랐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산 인프라코는 매력이 끝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말씀드리는 이 수혜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 입찰 참여는 현대중공업 지주, 산업은행 등이었고, 그리고 MBK 파트너스, 글렌우드 P 이렇게 사모펀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산 인프라코는 장치 산업으로 외국 기업에서, 그리고 방산업체니까 외국 기업이나 외국 자본이 인수를 하기가 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본으로만 돼야 되고, 이 MBK 파트너스나 글렌우드 같은 경우도 아주 저가에 영가에 사는 거면 살까,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인수하는 게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두산 인프라코 가치를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시장 평가로는 두산 인프라코 지분 가치가 1조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자산이나 뭐 실적이나 산업적인 위치에서 평가를 내려보면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매각이 흥행을 하려면 어떤 당근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이 당근을 준다, 뭐 어떤 걸 주느냐 하면, 그 두산 인프라코 중국 법인이 약 7천억 원대 중국 법인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두산 그룹이 책임지겠다. 예, 뭐 미친 듯이 소송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텐데, 만약에 지면 7천억 원 두산 그룹이 주겠다. 그러면 1조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인수가는 3천억밖에 안 되는, 뭐 거의 뭐 거저 먹는 그런 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현대중공업 지주는 산업은행을 재무적 투자자로 끌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돈 한 푼 안 들이고, 마치 대우조선해양 먹는 것처럼 돈 한 푼 안 들이고 먹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매각수수는 본입찰, 지금 예비 입찰인데 본입찰을 하게 되면 아마 현대중공업 지주 한 군데만 본입찰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수를 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는 두산그룹이 두산 바켓을 같이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두 개로 쪼갭니다, 두산 인프라코를. 그러면 지주회사는 바켓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되고, 이 회사가 두산중공업과 합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두산중공업이 두산 바켓을 직접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사업회사는 매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가치로 보더라도 사실 1조 원인데 여기서 밖에서 떼가 버리는데 과연 1조 원의 가치가 되냐? 그래서 7천억 소송 지면 다 부담하겠다. 예, 요런 당근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매각은 현대중공업 그룹에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고, 흥행카드로 이제 7천억을 두산이 부담을 하겠다. 실질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오는 산업은행 자금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8월 달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인수가 유력하다. 그때는 뭐 현대중공업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거를 완벽하게 간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예상도 했었고, 실제로 그 시점부터 해서 거의 오늘 고점까지 해서 40%가 올랐습니다. 불과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래서 넌 사서 수익 냈냐 그러면 전 못 샀습니다. 예, 제가 요런 걸
잘 정리해서 이슈를 잘 정리해 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주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만, 이거 중에서 제가 다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딱 하나만 고르면 요거 빼고 다 올라갑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인데, 예, 이런 게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정말 한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되어 있을 건데, 예, 제가 고르는 것마다 이상하게 안 되는 그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는 제가 그때 안 샀기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 예, 그리고 하나 틀린 게 뭐냐면 그 8천억 정도 예상했었고, 그 하나 틀린 게 뭐냐면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 주가를 부양을 할 거다. 그래서 주가 부양해서 1조 원이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맞은 건데, 틀린 게 뭐냐면 뭐 1조 원이 현실적인 가격이다. 뭐 요거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굉장히 경이로운 분석력인데 정작 저는 매수를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 바켓을 같이 팔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바켓은 사업적인 연계가 강화가 돼가지고 어느 한쪽을 분리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매각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이렇게 적었는데, 예, 일단 틀렸습니다. 대신에 뭐 두산중공업하고 이렇게 이미 많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하고 굉장히 좀 사업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을까, 따로 팔면. 예, 요런 부분에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또 하나 잘못된 게, 현대중공업 지주가 직접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하는데 현대건설 기계가 인수를 하는 쪽으로, 예, 예상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직접 한다라고 하면 두 개를 뭐 같이 수평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합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건설 기계하고 두산 인프라코어를 합병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두 굴삭기 점유율이 7.3 대 3.5를 더해서 10.8%가 돼서 중국 시장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로컬 기업이 계속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규모를 갖추고 살아남게 된다면, 예,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예, 볼보를 완벽하게 누르고 굴삭기 시장만 놓고 봤을 때 70%대 점유율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점유율 유지가 되고, 그 완제품보다는 이제 부품을 파는 쪽이니까 바켓이 필요한데, 두산그룹은 여기서 이제 실리를 챙기겠다, 뭐 요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합병을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되니까 이전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아진 거는 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또 제가 현대건설 기계가 인수한다고 했지만 이 자료에는 또 현대중공업 지주가 인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맞췄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분리하고 현대건설 기계하고 합병을 한다, 뭐 요거까지도 아마 맞을 겁니다. 다만 순서가 이게 1번, 2번, 3번으로 봤는데 실질적인 순서가 1번, 2번, 3번 이 수순으로 가고 1번에서 바켓이 빠지게 되는, 예, 그래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해가지고 조선, 굴삭기, 로더 이쪽에서 이제 점유율 70% 이상의 지게차 약진도 가능하고 미국 시장 공략도 가능하고 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이런 걸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절충가가 좀 시장 매각가가 낮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 두 달 전에 한 것과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온 지금 보면 거의 뭐 그때 예측하고 달라질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 탁월한 분석력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뻔한 뻔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 그리고 바켓은 두산그룹에 잔류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산중공업 중국법인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7천억은 두산이 부담을 한다. 그리고 이게 이미 2심에서 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본다면 1조 원 중에서 7천억 빼면 3천억. 재무 투자자가 3천억을 되니까 실질적인 인수 없이, 자금 없이 인수한다. 현대중공업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 도약을 합니다.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 합쳐가지고 조선이 압도적인 1위가 되고, 현대건설하고 두산인프라코어 합쳐서 세계적인 건설기계 기업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예, 중공업 분야에서 현대중공업이 독보적인, 예, 세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현대중공업 지주에 도움이 되느냐,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이름 바꾼 한국조선해양이 아니면 대우조선해양이 수혜를 받느냐, 이쪽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수혜주라고 말씀드린 건 얘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얘는 조금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그러면 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수혜주가 현대건설기계인데 비슷한 외형입니다. 비슷한 외형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두 기업은 합병을 해야 됩니다. 합병을 하면 양쪽의 지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뭐 한쪽이 많이 떨어지는가 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두산인프라코어,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몽땅 산다면, 현대중공업이 몽땅 산다면 문제가 없지만 몽땅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건설기계에서 36%대고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거 가져오면 이게 35.9인데 거의 비슷한데, 이 중에서 재무투자자 거 빼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보유하는 지분이. 그러면 당연히 두산인프라코어를 내리고 인수한 다음에 현대건설기계를 올려서 합병 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합병 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외형은 비슷하기 때문에 얘가 한 1조 5천, 그럼 얘가 1조 5천, 뭐 이렇게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얘가 한 3배 오른다는 얘기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보면 주가가 최근에 오늘도 좀 반응이 있었고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와, 이거 뭐, 예, 좋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일어서는 흐름이니까 모아가는 대응을 한다.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현대건설 기계가 뭐 당장 움직임이 아주 탄력적이고 대형주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된 다음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현대건설기가 오를 만한 동기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된다. 왜냐하면 외형이 비슷하니까. 예, 그래서 일단 현대건설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바닥에서 막 잘 에너지 모아서 이제 올라오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뭐 가능성 10%짜리, 1%짜리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경우, 뭐 구조조정해서 유유 인력 정리하고 비용 절감에 들어가니까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가 부양하면 주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너가 있을 때랑 사모펀드랑 비교하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종목의 주가가 훨씬 더 잘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상승하고 주가 올려놓고 재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라면 현대중공업보다는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산업은행까지 붙여주면서 현대중공업 지주를 밀어주는 것은 아무래도 양사가 합쳐서 경쟁력을 갖추는 거, 시너지 효과가 크고 구조조정을 덜해서 일자리 문제를 어느 정도 수습을 하는 건데,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아주 칼같이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가 필연적이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도 크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밀어준다라고 보고 현대중공업이 인수가 굉장히 유력하다. 근데 만에 하나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다면 두산인프라코어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인수한 것과 별개로 주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건설기계가 최대 수혜주고 바닥에서 잘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저가에서 모아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흥행 일단 세 군데서 해서 흥행됐고 수혜주를 찾는데 가치 대비해서 지금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본입 차례 인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칠 텐데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지주회사를 남겨서 두산중공업과 합병을 하고 사업회사만 매각을 하니까 1조 원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에서 제시한 카드가 우발채무, 중국 법인의 우발채무 7천억이 발생할 경우에 두산그룹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럼 실질적으로 3천억에 사가는 거다. 예, 근데 재무투자까지 있으니까 공짜로 사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흥행.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 해양 먹고 두산 인프라코어 먹어가지고 압도적으로 이제 중공업 분야에서 도약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럼 현대중공업 지주가 수혜주냐? 그건 시장이 아주 좋아져서 더 이상 오를 종목이 없을 때 지주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혜주라고 보기 어렵고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수혜주는 현대건설기계, 두산 인프라코어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합병을 할 때 그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대건설기계 주가를 부양을 하고 두산 인프라코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가 최대 수혜주다.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사모펀드가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인수를 한다면 두산 인프라코어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예.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일자리 감소가 아주 현격하게 나올 텐데 예,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가 최대 수혜주다.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에 요것만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